안녕하세요. HIMS 명성 수학 강사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월기 고1 1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선택형 16문항 총 80점, 서답형 4문항 총 20점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서답형 문항들은 대체로 평이했고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주요 문항을 꼽자면 5문항, 11번, 13번, 14번, 15번, 16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말고사의 단골 출제 문제죠.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가서 나타내는 함수인데 이 부등식을 좌변에 있는 함수와,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부등식이죠. 근데 이것을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상수함수로 구별을 해서 위치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x가 1일 때, x가 3일 때 각각 0이 될 거니까 x가 1일 때와 3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식과 이 식이 모두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에는 x-1은 양수가 되겠지만 x-3은 여전히 음수기 때문에 x-3만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이와 같을 거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는 두 절대값씩 모두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고 정리하면 이렇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함수를 그릴 때는요. 기울기만 집중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세 구간에서의 함수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가 그 다음 구간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살짝 완만해졌다가 플러스 3이니까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가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는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로 표현해서 보라 색깔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변에 있는 3이라는 상수함수,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를 연두 색깔로 표시를 할 건데요. 이 3이라는 값은 4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니까 이 사이를 지날 거예요. 자, 일단 친구들 이 점의 좌표 구하는 것은요. x좌표가 1이니까 1일 때 이 함수나 이 함수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을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y좌표가 나올 건데 부등식의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함수는 4와 2 사이니까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교점도 각각 생길 건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값이 3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보면 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x값이 3분의 10일 때 y값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좌변에 있는 보라색 함수와 우변에 있는 연두색 함수가 서로 대소관계가 연두색이 더 큰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보라색 위에 연두색이 있는 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만족시키는 해구간이 될 거고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을 거고 실수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x가 1보다 작을 때 1과 3 사이에 있을 때 3보다 클 때 이거를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대수적인 접근보다는 기하적인 접근이 더 편합니다.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절대값 3개 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잘 나오진 않죠. 근데 그런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절대값 2개짜리는 자주 출제가 돼요. 시중 교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문항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항들은 뭐 시중 교재에서 절대값이 뭐 3개짜리 뭐 이런 것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진 않고 보통 2개짜리가 많이 출제가 되죠. 어쨌든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는 대수적인 접근보다는 기하적인 접근이 더 계산이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로 다른 장미, 화분 2개, 서로 다른 애 집중해 주세요. 또 서로 다른 선인장. 그러면 장미 2개끼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선인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화분을 총 6개를
장미 2개, 선인장 4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장미 화분 사이에 적어도 2개의 선인장 화분이 놓이도록 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반대의 경우는 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건이 뭐가 될 거예요? 장미 사이에 선인장이 1개이거나 빵개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 여사건을 빼줄 건데요. 일단 여사건은 장미 사이에 1개의 선인장이 있거나 빵개가 있거나 이거니까 일단 전체 경우는 6개니까 6팩토리얼. 장미는 서로 다른 장미니까 순서를 정해야겠죠. 2팩토리얼. 그리고 4개의 선인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장미 사이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로 보고 나머지 선인장 3개랑 해서 총 4개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장미 사이에 선인장이 빵개일 때 장미의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2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보고 나머지 선인장 4개랑 해서 총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5팩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근데 계산할 때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6팩을 4팩으로 묶어버리면 6 곱하기 5는 30이죠. 여기서도 4팩이 있으니까 4팩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8이 될 거고 여기서 4팩으로 묶으면 2 곱하기 5가 10이 돼서 나오겠죠. 4팩으로 묶어서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큰 수로 계산할수록 계산 실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묶어줍니다. 공통인수는. 그래서 인수분해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4팩을 놔두고 얘를 계산하는 건 너무 쉽죠. 12가 나오겠죠? 4팩은 24니까요. 24는 2 곱하기 10이잖아요. 근데 12의 제곱이 144니까 거기에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88이 되겠습니다. (14번) 문항은 2차식과 1차식이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을 건데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직 한 쌍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x값도 1개, y값도 1개니까 x에 대한 2차식에서 x값이 하나가 나오려면 얘가 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식이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별식 d를 쓰기 전에 식을 정리를 할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판별식 d를 써보면 이렇게 돼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요. a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30x, a가 마이너스 5이면 플러스 30x가 돼서 정리가 되는데요. 5로 나눠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완전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a가 5일 때랑 마이너스 5일 때로 나눠서 볼 건데요. 5일 때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x가 3이고요. y값은 뭐였어요? y값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서 3-5가 되겠죠. a가 5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서 x, y, 즉 m, n이 3,2가 되는데 m 값이 n보다 작다라는 사실의 모순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x에서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에서 2가 되겠죠. 그러면 mn의 값이 이와 같을 건데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a 더하기 m 더하기 n, a는 마이너스 5, mn 해서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항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첫 번째 식은 간단한데 두 번째 식이 좀 복잡하네요. 일단 인수분해하면 얘 m으로 묶이는 거 보이시죠? 그럼 첫 번째 식 먼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범위가 이와 같을 건데 문제의 조건에 집중을 해주세요. 정수 x의 개수가 어떻대요? 1개가 돼야 된대요. 그렇다면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정수 x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 값이 0보다 크다 할 때 m 값이 양수이면 이 식은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가 나올 거니까 1개가 될 수가 없겠죠. 공통 부분이 1번과 2번의 해의 공통 부분이 1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사입 범위가 나올 건데 그러려면 m 값이 음수가 되는 수밖에 없죠. m 값이 양수가 되면은 해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m값이 음수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양변을 m으로 나눴을 때 부도가 바뀌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이나 1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m 중에 어떤 게 큰지를 모르겠죠. 해가 정수 x가 한 개가 돼야 되니까 m값은 음수였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의 해의 범위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을 포함하든지 마이너스 3 포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m값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m과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m이 작을 때랑 마이너스 1이 작은 수일 때, 마이너스 m이 작다는 거는 결국 m값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m이 음수라는 사실이 모순이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모순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은 포함 못하고 1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마이너스 m이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각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와 같고, 여기서 정수 m의 값은, 아이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각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 지금 잘못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정수 m은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행렬 문제인데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일단 행렬 A를 완성해 볼게요. 그러면 2x2 행렬이니까 A11이랑 A22는 어차피 0이 될 거고, A12랑 A21을 찾아야 되는데 A12는 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2가 되고요. 21은요, 넣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행렬 A는 완성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곱을 해볼게요. A 제곱을 해보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4제곱이 단위 행렬이 될 거고 주기가 4겠죠. 근데 세제곱도 계산을 해볼게요. 세제곱은 A제곱 곱하기 A니까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제곱은 당연히 단위 행렬이 되죠.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을 좀 바꿔볼 건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써볼게요. A 하나, A 제곱 하나, A 세제곱 하나, A 네제곱 하나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기가 4니까 4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A, 얘는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2해서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A 세제곱은 마이너스 A였죠. A 네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행렬이 됩니다. 그럼 영행렬이니까 얘네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이것의 모든 성분의 합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거가 될 거고 2026까지니까 4개씩 묶여서 마지막에 2개가 더 남겠죠. 그러면 이 값은 4로 나눴을 때 각각 나머지가 1과 2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고요. A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둘의 합을 더해서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성분을 구해서 더하면 되죠. A의 성분의 합은 2분의 3이고 단위 행렬은 성분의 합이 2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변별력이 있는 문항, 변별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